지금 전국에서 미분양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2012년도 수준인데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분양시장이 현재 굉장히 좋지 않은 것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12년 전에 2012년에 미분양이 났었던 그 시절과 비교해도 지금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공부해 보시죠.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는 분양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아파트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모두가 다 분양되는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집을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청약이라 그래서 당첨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소수한테만 돌아가다 보니까 실제 이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기존의 아파트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존의 아파트 시장이 거래가 어때요?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분양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좋지 않습니다. 미분양이 2012년도 수준인데요. 그때와 지금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발생되었냐면 이 화면 보시면 좀 기억하실까요? 제가 이제 부동산을 처음 시작하던 시기가 이맘때니까 저도 굉장히 좀 익숙한데요. 길거리에 곳곳에 이렇게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걸렸었습니다. 뭐 아파트 할인한다, 아니면 살아보고 결정해라,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2012년도에 굉장히 유행했던 현수막이죠. 12년이 지난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미분양 현수막입니다. 현수막 최근에 이제 사진을 보면요, 이런 현수막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2천만원 돌려받는 아파트 300만원으로 내 집 마련한다. 예전과 똑같죠. 왜 갑자기 이런 현수막이 나타났을까? 최근에 이제 2, 3년 동안에는 아마 이런 현수막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분양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현수막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양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수막을 내걸면서 할인 분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거죠. 2012년도에도 중도금 무이자 할인 분양, 이런 식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12년, 13년, 14년, 거의 한 15년까지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중도금 이제 분양을 받으면은 중간중간 이제 중도금이 나갔거든요. 그게 당연히 무이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게 유이자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분양시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무이자를 안 해주고 중도금의 이자를 붙여도 사람들이 분양을 받으니까 유이자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무이자가 당연하던 시절이었고요. 할인 분양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전 2012년도에 했었던 중도금 무이자와 할인 분양에 더해서 환매 조건부 분양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환매 조건부가 뭐냐면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입주할 때 가격이 이제 떨어질 거 아니에요. 혹시나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 나 안 살래요, 다시 환불해 주세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면 다시 환불해 줄게요, 걱정하지 말고 분양 받으세요 라는 건데, 왜 이런 조건까지 내걸었을까?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내걸면서까지 분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 악성 미분양이거든요. 악성 미분양이 뭐냐면은 준공 후 미분양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집을 지었는데 안 팔리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경쟁률이 뭐 30대 1이다, 100대 1이다 이러면서 완판이 되잖아요. 근데 준공을 하고 분양을 했는데 팔리지 않고 남겨져 있는 게 악성 미분양이에요. 이렇게 경쟁률이 나오지 않아서 안 팔리는 매물들은 계속 안 팔립니다. 사람들이 뭐야, 저긴 인기가 없나 보다 하고 청약을 안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악성 미분양이 3달 연속 1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악성 미분양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면은 사람들의 관심이 더 떨어지겠죠. 우솔님, 제가 내일 꽁돈 생기는데 치킨 쏘겠습니다. 재파님, 로또라도 당첨되셨나요?
이 사람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두면 손해인 거 몰랐어요? 인터넷 가전 렌탈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까지 설치 당일에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도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아정당 18만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도 있네요. 구독부터 해야겠어요. 저런 뭐 악성 미분양이라든지 할인 분양이라든지 뭐 환매 조건부 이런 것들은 지방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서울에서도 환매 조건부 분양을 합니다. 강동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인데요. 서울, 뭐 수도권, 그리고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이런 데 할 것 없이 지금 전국에서 환매 조건부 분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전국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전국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지방은 좀 더욱 심각하죠. 대구 같은 경우는 최대 13% 할인을 합니다. 아파트를 할인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3억짜리다 그러면 13%면은 4천만 원을 할인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페이백이라고 하는데 분양가를 다운시킨다기보다는 돈을 다른 방식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발코니 확장비를 내준다든지 중도금 이자를 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인 분양을 하게 되는데, 왜 할인 분양을 할까요? 그만큼 대구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엄청 안 좋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아도 이걸 통해서 대구가 현재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고 특히 분양 시장이 굉장히 지금 힘든 시장을 겪고 있구나 라는 걸 이걸 통해서 알고 있고요. 할인만 하면 다행이에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 계약 축하금을 줍니다. 그냥 미분양을 계약하기만 하면은 축하금 4천만 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이거 물론 이제 계약을 다시 해지하면 돌려줘야 되는 돈이고요. 계약을 유지해서 계속 가면은 계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돈을 줍니다. 4천만 원을 줘요. 분양가가 그만큼 비싸다는 뜻입니다. 분양가에 저 4천만 원 이상의 이득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분양가를 낮추기에는 뭔가 좀 모양도 빠지고 오히려 분양가를 낮추면 더 잘 안 팔릴 것 같으니까, 그래 그럼 계약 축하금 뭐 이런 걸 주자라고 해서 계약 축하금 같은 경우도 주고요. 아까 같이 이제 페이백 현금을 좀 돌려서 다른 방식으로 주는 그런 것들도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고분양가에 지금 같이 안 팔리고 있으면은 결국 분양가가 어떻게 될까요?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인건비도 상승하고 자재비도 올라가고 그래서 분양가가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잘 팔리면은 가격이 올라가고요. 안 팔리면은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시장 원리예요. 본인들이 이득을 덜 보든 뭘 하든 이제 가격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아마 분양가 자체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분양가가 내려온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분양은 주변 시세를 봐야 됩니다. 주변의 시세 대비 30% 정도 싸다면 청약을 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 시세가 10억이다. 그런데 분양가가 7억이다. 오케이.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주변 시세가 7억이다. 그런데 분양가가 6억 5천이다.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주변 시세가 7억이면은 금매로 나오는 것들은 뭐 5억 5천, 6억 이런 것들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내가 비싼 가격을 주고 분양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저 기준을 가지고 청약을 신청하면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부동산 침체기 때 우리가 이제 분양권에 관심을 가지면 좋은데요. 과거에도 침체기 때 분양권이 괜찮은 투자처였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이 굉장히 침체되던 그런 시절에 저도 이제 분양권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가서 이제 미분양 난 거를 제가 기다렸다가 적절한 할인 가격을 받아서 분양을 이제 사요.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으면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서 좀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렇게 분양권을 통해서 저도 수익을 조금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괜찮다. 근데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거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 같을 때 우리가 이제 분양권 시장이 한번 접근을 해보면 괜찮겠죠. 결국은 지금 많은 건설사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고 부도가 나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집을 짓지 않게 되고, 집을 짓지 않으면 지금 당장에는 상관없지만 앞으로 뭐 빠르면 3년 길면 5년 안에 또
주택이 부족한 사태가 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 부족은 전체 주택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새 아파트가 부족한 시대가 또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사뒀던 분양권이 가격을 좀 제대로 받을 날이 오겠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지금 당장 저기 떨어진 분양권을 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좀 지켜보고 있다가 가격보다는 시기가 좀 중요하거든요. 적절한 시기. 우리가 가격이 얼마큼 떨어질지 얼마큼 올라갈지 이걸 맞출 수 있어요. 절대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있고 지금은 또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시기는 우리가 몸소 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 때 우리가 저렇게 분양권 투자를 또 조금씩 해나가면은 굉장히 괜찮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